보다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주 노회찬 의원의 서거로 인해서 한 주 동안 많은 국민들과 또 청취자들께서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 노회찬 의원이 남긴 숙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네. 이거는 뭐 원래부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정치자금법 개정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쌍수를 두고 반대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노회찬 의원 속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잘못됐네? 라고 하는 거야. 일단은 이거는 지금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기득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치자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거를 고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내가 또 나가가지고 정치 시인하고 붙으면 내가 무조건 이기거든. 정치 시인은 돈을 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 원외 인사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번 해다 떨어진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시에 원외였잖아요. 문제가 네.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차별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바꿀 필요도 없고, 괜히 바꾸자 그랬다가 국민들 비난만 있으니까 그냥 쭉 냅둔 겁니다. 십몇 년 동안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는 구조다. 그래서 바꾸자. 최근 여론조사 나왔는데 반대는 2명, 찬성은 한 6명쯤 되더라고. 60% 이상이 찬성이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도 많이 바뀐 게 아니까. 그럼 이참에 수정 보완할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요. 자, 우리는 들어오는 입구도 막고 나가는 출구도 다 막고 있거든. 그런데 입구는 좀 넓게 하고 출구는 좀 탄탄하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영수증 다 증빙 처리하고 하면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이동영 작가가 지적한 그 부분, 이제 원외 인사가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점. 왜냐하면 지금 정치자금법 보면은요, 정치자금의 종류를 딱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그리고 정당 당연 당규에서 정한 부대 수입, 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당에서 당비를 이제 받아서 정치인이, 개별 정치인이 쓰는 경우는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당비를 훨씬 더 많이 지출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당비라는 게 개별 정치인들이 오히려 또 특별당비 등의 명목으로 당에 내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남는 거는 이제 그 후원금인데, 이거를 원외 인사가 후원회를 조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은 원외 인사에게는 남의 돈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비 후보는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임박 해소나 가능한 거잖아요. 하더라도. 후보자 등록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원외 인사가 정치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닌 거예요. 보조금, 기탁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의원들의 경우에도 그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 평년에 1억 5천이고 이제 전국 단위 선거 있을 때는 3억 원일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좀 올리자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좀, 개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약간 좀 의심을 하는 게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사실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그 액수를 올리자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현재는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원외 인사도 일정 부분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들이 한꺼번에 처리해서 자기들이 지금 모을 수 있는 후원금 액수를 올리려고만 한다면, 이 부분은 국민들이 좀 잘 구별을 해가지고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어. 예. 그리고 창사이 같은 예를 들어서 신진 정치인이 정치를 한다. 지역위원장은 못해요. 지역위원장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했었던 걸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당비가 원외위원장이 되면 10만 원을 당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당협위원장 되신 게 선거하기 얼마 전이에요? 선거 끝나고 됐어요. 선거 때는 후보였어요. 저는 이제 왜냐면 후보 때 처음으로 입당을 하고 됐기 때문에 낙선한 이후에 원외 지역위원장이 됐는데, 원외 지역위원장은 10만 원을 중앙당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뭐 부산시당이 추진하는 가덕신공항이다, 아니면 중앙당에서 하는 노령연금이다, 이런 건 현수막을 개별 자비로 들여서 자비로 해요? 자비로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실사평가에서 떨어지겠죠. 저 사람은 당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당에 한 50만 원 정도는 현수막 비용 이런 게 떠요. 한 달에? 한 달에. 예. 매달 뭐가 이슈가 생기니까. 만약에 네. 뭐 한반도 평화 판문점 회담은 또 그거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선거 때는 더 많이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유지비가 이렇게 드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주민 의원이 자기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말을 했습니다.
은평갑을 예로 들면 사무실 월세 250만 원, 복사기, 정수기, 전기요금, 전화요금, 사무실 비품과 인터넷 사용료 등등 평균 80만 원. 그리고 전화요금과 전기세가 50만 원이고 정수기 월임대료 10만 원, 복사기 17만 2천 원 하면은 거의 400, 50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 업무랑 전혀 무관한 거예요. 원외위원장도 유지를 하는 데만. 네, 원외위원장도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또 가격이 다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가 쌀 거 아니에요. 강남 같은 데 몇천만 원입니다.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거기다가 또 직원 써야지.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야지. 최저임금 맞춰주면 170만 원 넘어요. 몇 명 정도 일해요? 보통 최소 1명 넣는다 치더라도 2명 하면 350 이렇게. 그러면은 월 1,000만 원 이상이 그냥 공중분해. 나는 활동비 안 씁니까? 나도 먹고 자고 생활비 쓰고 교통비 하죠. 그러면은 월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면은 현재 원외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이 아예 안 거쳐주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그 자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반납했잖아. 몇 달 하셨어요, 그러면? 2달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돈 때문에? 정말 저는 책에도 썼지만 경제적 이유가 지역위원장을 스스로 그만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모아놓은 사람이 정치하는 원래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신인 정치인들은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나이가 어려서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뭐 돈 많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외 인사가 됐을 때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전에는 또 지구당제라고 일정 정도 보존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날라갔거든요. 싹 없어졌습니다. 원외위원장이 사실상 법적으로는요, 그 지역 사무실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 개인 사무실 열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 같이 하거나. 로펌 같은 걸로 하지. 네, 로펌이 아니고 무슨 개인 사무사. 포럼 많죠. 그 다음에는 포럼. 아니면 무슨 연구소, 연구회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연구소의 후원을 받아서 연구회 활동비를 쓰는데. 근데 포럼이 이번에 권선택 전 시장 때문에 뭐 철퇴를 맞아가지고 다 유죄 판결 나와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뭐야? 않고. 하지 말란 얘기지 뭐. 그리고 포럼을 만든다고 다 돈이 모이냐 만약에. 아니에요. 유력 인사들한테만 주죠. 누가 저같이 유력 인사도 아닌 신진 정치인한테 제가 포럼 연다고 해서 후원금 많이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것도 원외라도 원래 힘 있던 사람들 또는 원래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후원금이 몰리지 아니면 자기 돈 생돈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사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사람이 사무실을 여는지 정당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선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금액을 어느 정도 받았다 뭐에게 대해서 되게 그거 받은 것도 나쁜 거 아니냐, 불법 자금 쓴 거 아니냐, 돈 뿌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썼던 거 선관위 1,500 내죠. 정당이 기대금 200만 원 내죠. 또 예비경선 1,500만 원 내죠. 사무실 제가 400만 원 썼거든요. 단기 임대로. 이것만 해도 3,500, 600 나가요. 아무것도 안 한 법적인 내로 해야 되는 것만 했는데도 4천만 원 정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신진 정치인이 정치를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한 게 왜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냐.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정책 개발을 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줬던 사람들 또는 내가 돈을 벌었던 곳에만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법 개정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 원외 인사들에게도 이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계속 있었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 의원들이 대체로 찬성을 합니다. 자기도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또 속마음은 또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걸 열어줄 경우에 자기 경쟁자가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법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의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당에서도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여론을 상대로 하는 그런 대중을 상대로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 개정 필요가 있다. 뭐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막상 실제적으로 속마음을 이제 드러낼 때는 꼭 해야 되나요? 왜냐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 지역구에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제 후원회 등을 열어서 자금을 더 모을 수 있고 활동 열심히 하면 자기한테 불리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어떤 그 당락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또 불리한 게 말씀하셨듯이 선거 기간에는 1억 5천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현역 국회의원은 자기 총선 있을 때 3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1월 달부터 후원금을 열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후원금액 1억 5천이 넘으면 10%까지는 예비비로 해서 내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 선거가 있기 1년 전부터 바짝 당겨놓으면 그 초반부터 선거 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저같이 신진 정치인은 후보자 등록 이후에 1억 5천만 원을 모아야 돼요. 그럼 한 달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모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몇 개월 동안 모은 거랑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또 1인당 개인 그 한도가 있잖아요. 500만 원이죠? 네. 그 법인하고 단체는 아예 후원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제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가지고 좀 뭐 의원직을 잃는다거나 지금 수사나 재판 받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창석이가 지금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어. 새끼 맨날 너 1,000만씩 들어가고. 그 내가 그냥 야 써 하고 3,000만 원 줬어. 바로 그럼 들어축되는 거야.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짐작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실 적발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나중에 어떤 경로든 간에 그게 드러나게 되면 사실 범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깨끗한데 정말 그 중에 이런 현행법을 어긴 경우가 간혹 있고 그게 다 적발된다가 아니라 짐작이지만 상당히 만연해 있을 겁니다. 현실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일부 어떤 경로든 간에 이렇게 적발이 되면은 다 이제 그때서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여러 원외 인사들 지금 원 내에 있어도 원 외에 있으면서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 노회찬 의원의 이번 변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거를 실제로 뭐 개정을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뭔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보여서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국민들도 무조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자고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그걸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라졌다니까. 지금 인식이 달라졌죠. 국민 여러분 보면 63.6% 대 14.5%예요. 원내외 차별 정치자금 금지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 여론 바꿔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이거를 정말 대표 발의합니까? 지금? 저는 안 나섰잖아 아무도. 저는 나서야지. 최소한 정의당 현역들이 나서면 되잖아. 몇 명 된다고? 몇 명 안 되지만 발의는 마음을 할 수 한 있는데 명만 단독 발의도 되는데 정의당 의원들이 상주의 느낌으로 다 같이 공동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는 개정이 돼야만 새로운 정치 인사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잘 하다가 갑자기 노회찬 의원이 날아간 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할 때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이슈가 되었던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정치자금법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이 원외 인사에 대한 그 후원의 조직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 부분만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러니까 원외만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신진 정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내 인사가 아닌 사람들. 그렇지. 네, 그렇죠.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죠. 후원해 둘 수 있게 그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삶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저 잘 모르겠는데 뭐 법인이나 단체 후원 가능하게 하는 건 어때요? 이걸 막아놓으니까 막 쪼개기 후원 나오고. 예.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법이 찻대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못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손대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갑자기 새누리당 의원 전체에 갑자기 500만 원씩 삼성이 쏴준다거나 삼성이 계열사를 돌려서 사실상 삼성인데 다른 회사가 해준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다 열어뒀습니다. 슈퍼팩이라고 해서 한도 없이. 그러니까 미국은 다 열어두고 쉽게 해놓고 나가는 것만 깔끔하게 막는 거예요. 깐깐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영수증만 꼼꼼히 챙겨가는 거죠. 아니 뭐 선거운동 기간도 사실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네.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규제를 하는 거고. 일단 그래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정의당을 지탱해온 몇 안 되는 그런 정치인인데 사실 정의당이 이제 노회찬 의원을 잃었고 또 진보 정당의 미래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추모 열기로 진보 정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아니 뭐 예전에는 진보 정당 이렇게 인기인 적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 있었잖아. 그 전에 김영삼 정권 때까지만 해도 진보 정당이 어떻게 안으로 들어옵니까? 제도권으로 못 들어왔죠. 대통령 김대중 되고 나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방 정치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노무현 정권 때 10석이나 들어왔잖아. 그리고 막 불타올랐어. 그러다가 확 죽었거든. 왜 죽었을까 생각해봐야 돼요. 그때 민노당이 노무현 까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나라당과 손잡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잘못을 이번에 또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제가 노회찬 의원 그 특집을 추모 방송을 이제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또 뭐 이 똥파리 새끼들 날라와가지고 또 무슨 정의당 한 번도 안 찍은 새끼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던데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 나 평생 2번 4번 찍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비례는 4번 찍었다고 말씀 몇 번 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쭉 1번 찍었지만은 그런데 나 같은 놈도 실망한다고 민도당이 혹은 통합진보당 하는 꼬라지 보면 저게 무슨 저게 씨발 잡탕 정당이 이제 근데 이제는 그런 잘못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오마드 메갈하고 결별해야 돼. 계속해서 그거 보호해주고 이렇게 가면 지금 올라온 지지율요 또 떨어집니다. 당원 중에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원들의 뭐 단체 카톡방 내용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탈당한 당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 채팅방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도 뭐 이건 출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그들이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도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들이 주가 될 가능성도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이 그 정의당의 주된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 입장이 이거는 정의당 차원에서도 외연 확장에는 큰 장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 뭔지 생각해야 된다고. 그리고 정의당이 좋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10%대 지지율이면 만족하고 그리고 또 원내 진입 자체로 만족을 하는 거라면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집권을 하고 뭐 공동 집권이든 뭐든 결국은 그 국정에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이제 잡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정당을 유지하는 목적이 뭔가 녹색당이랑 정의당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포지션이.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 나오잖아요. 민주당하고 정의당 지지율 합치면 60%쯤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할까? 결국은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껌껌이 예를 들어서 각을 세우고 대통령하고 기계적 각 세우고 예전 노무현 공격할 때처럼 자유한국당 손잡고 그렇게 해서는 다시 떨어집니다. 이거 잘 판단해야 돼. 지금 내 지지율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는가 이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그 투표를 하면서 좀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모든 선거를. 그리고 또 지역구든 뭐 비례든 전부 다 민주당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당 투표할 때도 정의당, 뭐 통합진보당, 뭐 민주노동당 등을 찍을까 말까 정말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또 기뻐서 내에서 마음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으로 이제 딱 그때 바꿔서 찍은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항상 부채의식이 있어요. 나라도 좀 이게 그 진보정당에 한 표를 좀 줘야지 좀 되지 않겠나. 다음번엔 꼭 해야지. 그런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좀 일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어요. 그런 분들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일단 이런 당이 지역구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당장은 이 평화당하고의 공동 교섭단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언권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 네. 예. 그래서 지금 정의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평화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무소속 의원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어요. 이용호, 송금주 의원들인가요? 예. 사실 그 두 분 다 민주당 입당설이 얼마 전에 확 나왔었잖아요. 뭐 분위기만 보고 있었잖아. 눈치만 봤잖아. 지금도 눈치 보고 있어요. 본인들은 민주당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아이, 그렇죠. 근데 안 받아주면 무소속으로 남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 들어가기 낫잖아. 지금 웬만한 국회의원은 다 민주당 오고 아니, 싶을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딱 한석이거든요. 네. 정의당을 위해서라도 네. 교섭단체 안으로 들어가기 좋죠. 그러면 창원은 선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궐선거가? 내년에 해야죠. 그러면 거기는 민주당이 또 출마하나요? 뭐 하겠죠. 모르죠. 뭐야. 뭐. 그렇군요. 거기가 애초에 이제 허성무 지금 창원시장의 지역위원장이었다가 두 분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정의당과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를 논의할 수도 있고. 그때 양보를 했죠, 그냥? 아니요. 경선했나요? 예비 경선했습니다. 예비 경선을 민주노총과 일반 지역 시민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겨서 노예